제2장 민법 공부의 기본 원리입니다. 우리 주교재 9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교재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민법이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민법의 기본 원리, 세 번째가 법원, 네 번째가 우리 민법의 체계, 다섯 번째 민사관계의 일반적 규정으로서의 민법 총칙,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 학생들이 일단 민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몸을 푼다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겠고, 읽으면서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암기하실 필요까지는 없는데요. 그래도 이런 기회가 아니면은 교재의 내용을 읽으실 기회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한번 읽으시면서 이해하시면은 이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부담 없이 교재를 한번 정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민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사법으로서의 민법, 두 번째, 사법의 일반법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교재 9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개인 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사법이고, 개인 대 국가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공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법은 개인 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입니다. 두 번째, 사법의 일반법이라는 의미인데요. 민법이 모든 사법의 일반법이라는 겁니다. 일반법이라는 건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법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 권리 주체가 상인일 수도 있고 공무원일 수도 있고 군인일 수도 있습니다. 또 경찰일 수도 있고 자영업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개인의 직업에 따라서 어떤 특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의 주관적 특징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기본적인 법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법은 사람이라면은 이 세상에서 생활하였을 최소한의 공통적 생활관계인 가족생활과 경제활동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가족을 형성해서 경제활동을 하고요.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가족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직업에 상관없이 항상 가족을 형성하고 그러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하는 최소한의 공통적 생활관계입니다. 이러한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바로 민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민법의 기본 원리인데요.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평면적으로 읽으시면 내용은 대강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민법을 공부해 가는 과정에서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이나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이 왜 중요한지는 차츰차츰 아시게 될 겁니다.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는 것은 개인이 누군가와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고, 또 누구와 계약을 체결할지,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지, 이러한 계약의 상대방,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이러한 의사결정의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법에서 예정한 효과를 그대로 부여할 수가 없겠죠.
이러한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은 단순한 원리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실제로 민법 각 규정을 공부해 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구체화되는지를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법령의 내용을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당 법령이 왜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왜 중요한지 이런 내용들을 생각할 때 바로 민법의 기본 원리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은 당연히 권리의 보호와 연결이 되고 사적 자치의 원칙은 계약의 자유와 연결이 된다는 점. 이제 이 정도의 내용을 교재 내용을 읽으시면서 한 번 정도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읽기만 하시지 굳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암기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법원인데요. 이제 한문에서도 알 수 있지만 법이 나오는 어떤 근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구체적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법의 규정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법의 규정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어떠한 순서에 따라서 그러한 갈등이나 의견 충돌을 해결할지 이제 그러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우리 민법 제1조에서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법률이 제1순위이고 그 다음에는 관습법입니다. 그리고 관습법마저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리라는 건 특별한 개념이 아니라 사람의 도리,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민법의 체계인데요. 이 민법의 체계는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크게 우리 민법에는 민법의 역할은 가족을 형성하고 그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가족을 형성하는 영역이 바로 가족법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친족법, 상속법이 여기에 해당을 하고요. 이러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경제활동의 영역을 규율하는 법이 바로 제3법입니다. 근데 제3법에는 물권법과 채권법이 있고 민법 총칙은 이러한 제3법과 가족법을 다 함께 적용하는 그런 일반적인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총칙을 민사관계의 일반적 규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민법 총칙이 앞에서 저희가 다루었던 제3법과 가족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들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내용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잘 와닿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 우리 학생들에게 강조드리는 그림입니다. 반드시 이 그림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험과 상관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저희가 민법을 공부해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민법의 어떤 의미를 알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제가 이제 이 설명해 드리는 내용을 통해서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의 사회생활은 법규범에 의해서 규율되는 영역이 있고 법규범이 아닌 도덕, 종교, 관습과 같은 사회규범에 의해서 규율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간의 사회생활의 대부분은 법규범에 의해서 규율되는 영역입니다. 사회규범에 의해서 규율되는 영역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가족 내에서의 문제 또는 교회 신자로서의 문제, 절의 신자로서의 관계, 이제 이런 정도 또는 어떤 특정 문중의 종원으로서의 관계, 이제 이 정도는 도덕이나 종교, 관습에 의해서 규율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삶의 대부분의 영역은 법규범에 의해서 규율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사회생활은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족 문제도 있고요. 또 자녀를 교육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된 영역, 금융, 금전,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을 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그러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사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즉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이제 그런 영역도 존재를 합니다. 무역 영역도 존재하고요.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영역이 있습니다. 또 문화 여가 생활, 또 개인과 분쟁이 발생했었을 때는 민사소송,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형사소송이 관계가 됩니다. 또 일상에서 교통, 운전 영역이 존재하고요. 직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노동을 하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방이나 정보통신, 환경에너지, 사회안전, 또 어떤 국가와 지자체 관련 영역 등 우리 국민이 사회생활을 할 때에는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 법률 관계 중에 여러 영역들을 공통적으로 관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법률 관계에는 개인 대 개인 간의 영역도 있고 개인 대 국가와의 영역도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는 상대적으로 개인 대 개인 간의 관계일 가능성이 크겠죠. 사업이나 창업도 개인 대 개인 간의 관계일 가능성이 크겠지만 일정 부분 국가에서 해당 부문을 규율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 분야의 경우에는 무역법이나 외환거래법, 관세법과 같이 국가에서 공법을 통해서 무역 분야의 어떤 기본적인 법제를 형성을 하고 무역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법 내용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러한 영역은 공법 영역에 속하겠죠. 이렇게 다양한 법률 관계가 존재하고 이러한 법률 관계들은 해당 영역마다 고유한 규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법률 관계 중에서도 특히 그 관계가 개인 대 개인 간의 관계이고 또 그 중에서도 주관적 특징에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하게 되는 그러한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바로 민법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관계가 바로 민사관계인 거고요. 근데 이러한 민사관계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타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가족을 형성하고 그러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제3자와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민사관계입니다. 결국 민사관계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사회생활 중에 법규범에 의해서 규율되는 다양한 법률 관계 중에서도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고 또 주관적 특징에 상관없이 누구나 공통적으로 하는 그러한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영역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사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바로 민법입니다. 우리 학생들께서 지금 제 설명을 듣고 어느 정도 이해가 가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단번에 이러한 설명을 다른 친구들한테 동기분들한테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 그림은
자주 접하게 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함해서 앞으로 이런 그림을 보게 됐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이 그림을 내가 이렇게 설명해 보겠다.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그림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법 총칙이 민사관계의 일반적 규정이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학생들께서 본인만의 언어로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기본 사례, 갑은 을로부터 A 토지를 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이 계약 내용 중에서 갑은 을로부터 이 부분은 계약의 당사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의 주체인 거죠. 근데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계약을 통해서 A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주체라는 것은 계약을 통해서 얻게 되는 권리를 취득하는 주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권리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A 토지를 5억 원에 매수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A 토지는 A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권리의 객체입니다. 물건이죠. 그리고 이러한 A 토지를 을로부터 매수하기 위해서 A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갑이 동원한 수단은 을과의 매매계약입니다. 매매계약은 대표적인 법률 행위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계약에는 계약의 당사자와 즉 권리의 주체와 권리의 객체 그리고 법률 행위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우리나라의 모든 계약은 당연히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법률 행위가 필수적인 요소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권리의 주체와 관련된 내용이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의 문제이고 권리의 변동, 이 부분이 바로 법률행위인데요. 앞으로 저희가 한 학기 동안 가장 중점을 둬서 공부하게 될 내용 중에 하나인 의사표시에 관련된 내용들이 바로 법률행위와 관련이 됩니다. 이렇게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권리의 변동이라는 이 내용은 바로 민법 총칙의 조문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민법 총칙이 민사관계의 일반적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개인 간의 계약을 좀 더 분석을 해보면 결국에는 권리의 주체와 권리의 객체, 법률행위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권리의 주체와 객체, 법률행위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법이 바로 민법 총칙입니다. 때문에 민사관계의 일반적 규정이라고 하는 거죠. 민법 가족편과 재산편의 공통적인 입법 요소를 규율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생활이 가족생활과 경제활동으로 구분되고 이에 대한 공통적 명제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라는 요소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 세 가지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민법 총칙이기 때문에 민사관계의 일반적 규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꼭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